네, 강프로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한 8만 원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시세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한 7만 원 정도에서 왜 등락을 보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드릴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근데 지금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을 매수하세요. 요건 주식 비싸게 사세요.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탁 잘라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평가된 종목은 없다. 저평가된 종목은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 내가 영업이익을 딱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걸 증명하는 게 삼성전자 실적만큼 잘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내용 보시면 21년도 초에 삼성전자는 고가가 나왔죠. 96,800원. 여기 고가 딱 나오고 나서 쭉 빠진 겁니다. 근데 21년도가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직전 5년치 실적을 봤을 때 19, 20, 21, 22, 23 이렇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27조 영업이익, 그리고 35조, 51조. 그럼 27조에서 51조면 거의 2배 뛰었잖아요. 19년도부터 21년까지. 근데 주가가 빠진 건 딱 21년 시작하자마자 여기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쭉 빠져갖고 22년 거의 한 8월 9월 정도에 바닥 찍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야, 금융위기 터진다. 금리가 이렇게 이제 금리 난리 난다. 그래갖고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금리는 난리가 났죠. 실제 5.5%. 그렇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막 0.75%씩 계속해서 올렸으니까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 상황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 가격대가 5만 원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분기당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으로 볼게요. 22년도에 바닥 딱 찍고 51,800원 찍고 올랐잖아요. 이쪽 실적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단순히, 그쵸? 뭐 쭉 내려가서 22평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걸로만으로는 주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뭐 여기서 뭐 세력 지표가 뭐가 떴네요, 이딴 소리 하면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 그럼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하락하는 구간이 그려지겠죠. 실적의 피크를 딱 쳤다. 근데 성장률 안 나와.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주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돈을 이만큼 벌잖아요. 그쵸? 벌었죠. 그러면 펀더멘탈은 올라간다. 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이 기간 동안 성장률을 못 높여서 그런 거지 돈을 못 번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PBR, 그쵸? PBR.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주식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성장률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HBM 나와야지. 기존의 D램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7월 첫째 주 되면 실적 나올 겁니다. 실적 나올 건데 그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반도체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실적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HBM으로 인한 실적이 발표돼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단순히 오늘 이렇게 돼요, 22평 어떻게 돼요, 이런 이야기 드려봤자 하루 영상 보고 조금 괜찮나 하고 마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공략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죠. 물린 것 같죠? 다시 올라옵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공통점 돌파 구간에서만 공략한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기 전에 우리 기술,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3%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자는 거죠. 주식은 가격이 먼저 뜹니다. 가격이 먼저 떠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내용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실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볼만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구간부터는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올 거, 이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더 사든가 아니면 팔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실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이미 낮는데, 그쵸? 가격이 이미 낮은 위치에서 있는데 못하러 그 실적 봐서 뭐합니까? 어차피 좋겠죠. 뭐보다?
주가보다. 그쵸? 굉장히 좋아진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가보다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가가 평가하고 있는 가격대는 여기까지인데 실적은 이거보다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빠집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힘들어요. 삼성전자 너무 싸거든요. 이거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이미 매도까지 완료된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이에요. 모두 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고 그쵸? 몇 프로? 50%. 그쵸? 그리고 6월 달에 뭐 우양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40%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화엔진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도 보시면 모두 공통적이에요. 한화엔진 자 내용 보시면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전 삼성전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뭐가 다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DI와 같은 그런 종목 오늘 또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HBM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이닉스는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2.7%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야 삼성전자에서 HBM 성공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삼성전자에서 HBM을 통과하지 못해도 지금 가격이면 할 만하다. 근데 앞으로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주를 공략했을 때는 DI 같은 이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10%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않으면 YC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절대 못 갑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가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는지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그쵸? 구독이나 소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이 구조를 보면 웬만하면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2주 안에 다 수익 전환 시키던가 아니면 손절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걸 전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삼성전자라 그랬죠.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싸지만 우리는 기간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안전성도 챙겨야 된다. 그러면 피어그룹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보다 큰 피어그룹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기로 보유할 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맞춰서 제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YC나 DI 같은 종목들을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삼성전자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고가 돌파하기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HBM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예상 외적인 다른 부분은 확정을 내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가격은 확정이에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